역도 62kg급 작은 거인 김은국의 표효.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유도 선수 안금혜의 땀방울. 그리고 역도 56kg급 엄윤철의 관객을 향한 여유로운 미소. 북한이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축하한 순간들입니다. 북한 매체도 예상을 깬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김정은의 덕으로 돌리며 현지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이 훌륭한 경기 성과로 보답할 일이 많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개인 종목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선수 56명 중 역도와 레슬링은 13명이나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키운 집중력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배경이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스포츠로 하나 되는 올림픽에서의 북한 금모리에 세계가 놀라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시고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먼저 이학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해 보이더니 아주 시합을 잘 마무리를 지어서 금메달까지 땄고요. 그리고 역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그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남은 시합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그 좋은 성과를 이번에 거두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는 이 유도와 역도, 이 33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금혜 선수가 여자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좀 선전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 다음 역도의 김은국 선수, 또 엄윤철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을 쓰는 쪽에, 강력한 힘을 쓰는 데 있어서 토핑 테스트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함께 바라보면서 따는 모습을 봤는데, 참 신세대답게 역시 북한에서도 그 세레모니 하는 모습, 또 좀 성적이 나니까 자유스러운 그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도 많이 변했다. 이런 제 선수 생활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이 자유스러워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여자 유도에서 안금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기술이 말이죠. 오금대 떨어뜨리기라는 기술로 이제 유효승을 했지 않습니까? 오금대 떨어뜨리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기술이고, 굉장히 기술이 아주 고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거 소련, 동구권 선수들이 많이 쓴 기술들인데요. 우리 이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삼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삼보라는 이 스포츠가 이제 삼보 기술을 응용해서 유도에 도입을 한 건데, 이런 기술을 쓰기에는 팔이 길어야 됩니다. 이 팔이 길고, 누우면서 던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또는 동양 선수들한테는 좀 적합지 않는 기술. 왜냐하면 배치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걸리면 참,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참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참 교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우리 동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유럽 스타일의 기술을 도입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의 우리 자유 쪽, 일본이나 특히 유럽 쪽보다는 동구파 쪽의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서도 상당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기술이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연습량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북한 대표팀이 올림픽에 참가한 역사가 어떻게 되고요? 전적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거는 1972년 뮌헨 올림픽 대회가 최초의 북한팀 참가 올림픽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북한 선수단의 경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72년 그 뮌헨 올림픽 때 그 경기 전적을 보면서 저희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북한도 상당히 그 운동을, 스포츠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 남쪽에서는, 한국 선수단은 유도에서 오승립 선수가 은메달 하나 딴 것이 전부였는데, 북한에서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를 땄거든요. 그 이후에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도 그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땄죠. 우리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4개인가 3개를 땄습니다만은 거의 비등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로는 이제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가 있었고 LA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반쪽짜리 올림픽이지 않았습니까?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는 이제 그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항의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이제 참가를 안 했고, 또 84년도 LA 올림픽에서는 또 반대로 이제 구소련이 80년도 올림픽에 참가 안 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적성 국가들 모두 다 참가를 안 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인데, 88 서울 올림픽에는 이제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참가를 이제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92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성적이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금메달 12메달 그리고 동메달 이렇게 땄는데, 북한도 금메달 4개에다가 동메달 5개나 땄어요. 그래서 8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그 남한의 성적에 비하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역시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봤고요. 그 후에 뭐 이제 시드니 올림픽 대회니 이 아테네 올림픽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북한의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겠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것을 깨고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으로서 아주 기쁜 생각이 듭니다.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네. 하 교수님, 이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처음 출전했을 때는 70년대 초에는 한국보다 성적이 좋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나라의 경제력 차이가 벌어지면서 뭐 지금은 월등하게 남한이 많은 메달을 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지금 굉장히 피폐한 경제 상황에 비교하면은 엘리트 스포츠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고요. 국가가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어떻게 지금 엘리트 스포츠, 국가 스포츠를 육성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요? 정확한 어떤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군사 독재 국가라든지 개발도상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적은 투자에 가장 큰 경제적 국가 홍보 효과, 그것이 곧 스포츠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나라든 그 시기의 국가의 이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아무리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이 국가 홍보 차원에서 또 국가 스포츠를 통한 국가 애교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동안에 북한 선수를 만나면서 그런 걸 듣게 됐고, 또 최고의 영웅 칭호라든지 또는 인민 최고 훈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베 때 들었던 이야기지만서도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색깔 텔레비도 준다 하고, 그 다음에 벤츠 자동차도 나온다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신분 상승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좀 큰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 아닌가, 그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네.
그 선수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재질이 좋은 선수를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예. 또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은 큰 상을 주고 예. 그럴 것 같은데 반면에 그렇게 뽑혀서 올림픽 나가서 잘 못하면은 막 많이 혼나고 그런 거 아닐까요? 흔히들 뭐 못하면은 아오지 탄광감이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기회가 있어서 평양에 한번 갔었는데요. 참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뭐 스포츠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부터 전부 다 정말로 우리 태릉 선수처럼 합수 훈련을 시키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나은 환경을 주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도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예. 그럴 정도였군요. 예. 하 교수님께서는 1985년에 이제 고베 유니버시아드 대회 나가셨었고요. 거기서 북한의 황재길 선수하고 하 교수님께서 예. 그 같이 금메달을 따셔가지고 화제가 되셨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유도로서는 그 앞에 81년도 세계 네덜란드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남북한 선수가 이 유럽에서는 뭐 노스는 사우스든 어떤 코리아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훈련 장소를 제공해주고 같이 연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선수들을 맞잡고 부딪히기도 시합 전에 이제 연습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남북한 유도의 교류는 시작된 것 같고요. 85년도에 명실상부하게 이제 고베 유니버시아드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일본의 조청년계하고 민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단과 조청년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북한 통일응원단을 만들자 해서 시작돼 가지고 그날 또 공교롭게도 이 일본 유도가 일본의 종주국인데도 불구하고 첫날에 이 헤비급의 한객일 선수가 있고요. 제가 그 밑에 체급에 그 마이너스 95kg에 제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남북한 그 두 체급이 시합하는데 두 체급 다 남북한 나란히 금메달을 따면서 야, 통일이 되시면 얼마든지 일본을 앞지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통일의원단이 구성되는 첫 번째 포착된 기회가 고베 유니버시아드 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특히 또 이제 일본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남북한 특히 또 선수가 유도라는 종목을 가지고 또 그랬다. 그러네요. 유도는 또 예. 일본이 종주국인데요. 그렇습니다. 남북한 선수가 함께 금메달을 따서 아마 그 당시 일본 그 시청자들이 많이 좀 소개스럽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 국가 엘리트 체육에 상당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것만큼은 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메달을 따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경애하는 무슨 지도자 동지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북한 체제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 각하께서 뭐 도와주셔서 무슨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변했고요. 북한 사회도 이제 서서히 뭐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영주 교수님이 옛날에 저 경기하시면서 만났던 북한 선수들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에 이제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고요. 그때 44개국의 선수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순이 선수하고 같이 이 성화를 들고 올림픽 이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참 그 가슴이 굉장히 벅차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자 했던 최초의 발의자가 저였고 100만 서명 운동을 이끌어내서 비로소 유치를 하고 제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남남북녀라는 그 대목을 끄집어내면서 남쪽과 북한하고의 성화봉송을 최종하면 좋겠다. 저는 뭐 한 달 전부터 제가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돼 있었고 북측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정말 대응해 줄지 안 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뭐 한 이틀 전에 그걸 그냥 개순이로 보내겠다 해서 개순이하고
성화봉송 대기자실에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순이 선수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기를 왜 교수님께서는 시합장에 국제 시합에 왜 안 나타나시냐고 이런 이야기했고, 성화봉송 대기자들이 전부 다 텔레비에 출연하는 성화봉송뿐만 아니고 각종 개막식에 들어가는 여자들인 남자든 무용수들이 전부 다 화장을 다 합니다. 화장하는데 교순이 선수님도 화장하라고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뻐진다고 하라 하니까 조금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참 예쁘게 해왔더라고요. 야, 그래도 보기 엄청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400트랙을 제가 인도를 하면서 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교순이 선수를 제가 인도하는 제가 역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최종 성화봉송을 받고 뛰 들어가는데 앞에 붉은 어떤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북한 미녀 응원단들이 한 200~300명이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가 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선생님 저 앞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이 시간만큼 네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가서 그 응원단한테 인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다음 돌아서서 성화를 점화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저는 지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 같은데, 전 지금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만, 이 교수님, 남북이 성화를 같이 들고 가는 데서 나아가서 말이죠.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내보자 이런 논의가 역대 3번이나 있었는데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속사정이 있었습니까? 글쎄, 단일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남북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남북이 서로 갖는 속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첫째로는, 91년도에 지바에서 있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이분희 선수하고, 북쪽의 이분희 선수하고, 이제 남쪽에 현종화 선수인가요? 현종화 선수하고가 일조가 돼가지고, 철의 장막이라고 했던 중국 팀을 누르고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의 중요성을 그때 모든 국민들이 남북한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1년도에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 참가했던 어느 나라 임원들도 또 선수들도 코리아 팀이 8강에 진출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축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팀워크가 돼야 되는 거고, 팀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한두 달 남겨놓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팀워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팀을 짜서 경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100%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깨고 8강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참 앞으로 이 단일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도 뭔가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남북 대화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체육인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죠. 특히 남북 스포츠계를 이끄시는 분들 가운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오고 가고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하고 동갑이시고요.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죠? 예. 그 친구하고는 그러니까 89년서부터 91년까지 이제 남북체육회담을 할 때 대화를 하면은 아주 그 대화가 잘 됩니다. 그 후에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이후에도 각종 국제 행사 때 뭐 가서 만난 적이 있고 또 그 친구가 한국에 내려오면은 또 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좋은 친구죠. 네, 두 분이 뭐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하나 여쭤볼게요. 남한에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육이 됐는데요. 또 북한은 지금 아직도 이제 국가 체육이고 서로 강점과 약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점과 약점이 서로 만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남북이 정말 같은 팀을 이뤄서 올림픽에 나간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말씀만 들어도 금상첨화 같습니다. 현대 스포츠는 과학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경지에서 볼 때, 첫째, 남북한 종목별 교류 합동훈련이라든지 교류 관계가 정진된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 또 이 스포츠 갖고 있는 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우리 남북한의 애련한 어떤 분단 국가로서의 어떤 민족 통합 이런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스포츠가 갖고 있는 큰 파급 효과 아닌가 그런 걸 비춰볼 때 우리 남북한의 국제 스포츠 교류 관계만 하더라도 남북한에서 시작되는 국가 애교 경쟁력 또는 경제력 또는 애교력 강화에서도 큰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린다면은 가장 적은 돈, 적은 시간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어떤 평화스러운 모습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런던 올림픽 폐막되기까지는 이제 약 8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남은 일정 동안 남북한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두 분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